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멀라연인 고민 사연입니다. 이분 예전에 한번 고민 사연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냈던 분인데 한동안 안 보내다가 올해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분한테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이분이 아마 배달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치지 마시고 건수 많이 채워서 돈도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헤쳐나가는 각자 도생이 있어서 성별은 예외가 없는 것이 정말입니까? 이 주제 질문을 하는 이유. 제가 올해 30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1월 8일 때쯤에 썰방 메인 하면 시간대 각자 도생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제대로 피부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사고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잔인한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 2025년만 지나도 알 수 있다 등 젊은이들의 경제 관련 언급을 하셨었는데 잠깐 들으면서 심호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통찰력을 겸비하신 부모 형님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찰력 없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것 중에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관가하고 여기고 있었던 게 없었을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이게 메인이죠. 질문이. 자,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헤쳐나가는 각자 도생이 있어서 성별은 예외가 없는 것이 정말입니까? 예외 없죠. 예외 없습니다. 무슨 예외가 있습니까? 인생에 예외가 있는 게 있나? 인간한테 예외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생존, 각자 도생할 때 저 살아남는 거. 남자, 여자 다 생명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체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생존에 대한 어떤 책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말이 좀 의문이 드는 게 예외가 없다는 정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은 좀 다르게 생각했다는 말이네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모라이더님이 성별이 예외가 없는 것이 정말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은 평소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로 들려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몰라요님. 어차피 트위치로 왔으니까 답변이 빠를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본인 생각을? 나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들은 시집하면 남자가 돈 벌어오니까 시집하면 다 끝나니까 그래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뭐 여자분들 뭐 제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자보다는 좀 낫지 않나? 아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난 몰라는 생각을 좀 먼저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이렇게만 딱 던져놓으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준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도를. 어떤 의도로 내한테 질문을 줬는지. 몰라려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뭔지, 왜 이런 걸 물어봤는지 좀 알고 가야겠어요. 알고. 이분 자리 안 계시나? 나가셨나요? 왜 답변이 없으시지? 왜 질문해놓고 왜 답변이 없어? 나가셨나 보네요.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거나 정리 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제가 말한 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본인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각자 도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간단한 명료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채팅으로? 왜냐면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본인이 이 질문하는 의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아야 내가 이제 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을 제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놓으면 좀 어려운데, 사실. 네네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 저게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한다라고 보다는 남자가 여자의 인생까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그걸 보이네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든 뭐 같이 살아서 뭐 가정을 일구면서 남자는 어떻게든 여자를 포함해서 자녀까지 다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100% 책임을 짊어가는 것이 비로소 남자다라고 배웠다. 이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솔직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워라이언님. 아버지 세대 때도 되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몰라이언님 나이 때, 아니 몰라이언보다 조금 젊은 나이 때, 보통 아버지 세대 때는요, 보통 남자 나이가 27, 8이면 다 결혼을 해요. 늦으면 30. 보통 빠르면 22, 3살에도 결혼합니다.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보통 남자 나이 한 26, 7 그때 결혼하시고 어머니 나이는 보통 23, 4 일찍 간 사람은 18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18, 19에. 그 30년 전이잖아요. 아버지랑. 저 나이 때는 약간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적었어요. 여자들은 학교도 못 다녔고 뭔가 경제를 책임지지 못했어요.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일할 수 있는 게 많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나이 때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면 여자들은 살림하고 여자가 살림하고 남자가 돈 벌어서 이제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나이 때 아버지께서는 다 가지고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 세대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현재 2021년 살고 있는 20대, 30대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남자가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내요. 자, 그리고 저희 회사 직장 선배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술자리에서 말한 부분이 많다 보니 무게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장이고 돈 많이 버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남자 혼자서 냉정하게 말한다. 결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여기 다른 분들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자 혼자서 못 먹여 살려요.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일단 결혼하면 드는 돈이 많은데 그러면 냉정하게 이렇게 몰라요님 남자가 그 몰라요님 남자한테도 먹여 살리려면 남자가 한 월 500씩 꾸준하게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월 500만 원. 그럼 님이 지금 현재 하는 일 해가지고 월 500씩 갖다 줄 수 있어요? 500만 원씩. 아니면 지금 그 일 하는 사람들 중에 배달 뛰는 사람 중에 월 500씩 꾸준하게 수익으로 뗄 것 다 떼고 기름값 다 떼고 유지비 다 떼고 해가지고 월 500씩 순수하게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20대 30대 중에 세금 떼고 500만 원씩 집에 갖다 주고 여자한테 살림만 해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애초에 500을 벌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통 20대 30대면 대기업 가더라도 뭡니까 지위가 대리에 대리 빠르면 과장 과장 돼도
대부분 과장 돼도 월 순 본봉이 400 왔다, 400 될까 말까 그래. 기타 유튜버 분들도 만나 상담한 적 있다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분하고 저분하고, 그게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제 생각도 맞을 수 있어. 아니, 둘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싶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이란 장벽을 넘기가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그 허들을 넘기가. 좋아하는 것마저 결혼 못하는 세상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이라는 게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려면 집이 돼 있어야 되잖아, 집.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만약에 심냐 말이죠. 남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취업을 하는 그 사회적으로 출발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30살에 이제 사회 시작을 해도 늦은 게 아니에요. 30살 넘어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남자들 중에. 그러면 직장 다니고 돈 모으고 뭐 한 결혼해가지고 장가 갈 비용 한 6, 7천 모으려고 하면 5년 정도 넘게 걸린단 말이야. 그 중에 취업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직장을 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다 서울에서 지금 전세 그 집도 많이 못해. 그럼 여자들은 뭐야? 여자들은 그 7천도 못 모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오히려 사회적으로 진출도 더 많이 하는데. 아니요. 책임감이 다르다기보다는요. 책임감은 내가 봤을 때 똑같아. 20대나 30대 책임감이 다른데 그냥 이 책임감이 뭐냐 하면 30살 되니까 이제 나이 먹었다는 걸 느껴서 이제 좀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그 책임감이지 20대라고 해서 책임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30대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그냥 거기서 느끼는,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느끼는 체감? 그게 다르다는 거지. 비슷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더라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30살 돼도 엄청 젊은 거야.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남자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몰라님.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는 희생하고 하는 게 가능했지만 결혼해서 희생만 하면 그냥 돈 버는 기회가 된다니까. 돈 버는 ATM. 그렇게 해도 가족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이 결혼이란 제도에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서 300벌이면 그래도 나름 할 거 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근데 결혼에 300이면 굉장히 빠듯하다는 거죠. 많이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돈을 벌어야 돼. 결혼하려면. 이제는 남자들도 바보가 아닌 게 이제 얼굴 보고 결혼하는 세상도 같고요. 직업 없어도 취집이라고 하죠. 취집 없어 이제. 취직 꿈도 못 꿔 이제. 남자들 바보예요. 이제는 반반씩 거의 비슷하게 부담을 해도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분이 결혼해도 웬만하면 직장을 다녀야 돼. 결혼하고 나서도 워킹맘 생활 해야 돼요. 워킹맘 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혼자서 외벌이 생활이 힘들다니까. 너무 빠듯하다니까요. 현실은 더 팍팍하다니까. 몰라요 님? 그래서 그 조건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책임을 하는 게 너무 버겁고 한 사람들 결혼 안 하게 될 거예요. 남자들 중에. 포기하게 될 거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야. 그게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걸까요? 정말 결혼이 싫어서? 아니야. 결혼할 거 이런 거 다 계산하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결혼 준비도 안 된 상태 결혼하면 그거 완전 결혼이 아니라 불행이야, 불행. 뭐라요님. 아무런 준비와 어떤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놓고 결혼하잖아요. 그 불행이야. 서로한테 아픔만 줘요. 그럼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아나니만 못하는 거야, 아나니만. 우리나라 이혼율 절대적으로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한 33% 됩니다. 세 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해요. 무조건 이혼한다는 거, 세 상 중에 한 쌍은. 근데 웃긴 게, 이혼율은 올라가는데 결혼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멀라니님이 그 뉴스를 봤나 모르겠는데 올해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대요. 3만 명 감소했대. 감소해가지고 왜 인구가 감소했겠어요? 결혼을 그만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결혼을 그만큼 안 하니까. 근데 올해만 감소되게, 그 작년만 감소되겠어요. 2020년만. 올해는 내가 봐도 더 감소되고 2020년 더 감소되고 더 감소될 거예요. 왜냐, 내 먹고 살기 되는데 누구 무슨 결혼을 생각하겠냐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점점 안 하게 된다니까.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할 만한 현실적 여건이 이제 못 갖춰주니까 집값이 비싸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르고 직장을 오래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고 남녀의 어떤 분진도 심하고요. 이 가운데 어떤 결혼을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결혼 안 하게 되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게 되니까. 결혼 못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언니? 결혼을 못 하게 되니까 내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 남자가 결혼 못하면 여자도 결혼 못해. 여자는 뭐 여자는 무슨 결혼을 할 수 있고 없고 무슨 가릴 수 있고 뭐 조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는 조건 더 없죠, 여러분. 속준이 안 그렇습니까?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여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 예외가 없는 게 사실인 거죠. 생존에 있어서 남자 여자는 다 책임을 져야 돼. 자, 그런데 그때 예전에 2025년 되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요? 굳이 2025년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올해만 봐도 알 수 있을까? 근데 2025년 되면 5년 뒤죠. 4년 뒤지. 4년 뒤가 되면 음, 지금 결혼율이 더 떨어지죠. 훨씬 더 떨어질 거야. 결혼율이. 아마 웨딩샵 같은 거, 웨딩 그런 업체 같은 거 있죠. 결혼 업체. 망하는 데 많을 거예요. 임대 내놓는 데 많을 거야. 5년 뒤면. 일단. 이 웨딩 사업 안 될 거예요. 이게 사양 산업 될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사양 산업 될 거예요. 그리고 취업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어, 하이 사회 진출 나이도 더 늦어질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자 빈곤율이 늘어날 거예요. 여자 빈곤율. 지금도 늘어났어요. 지금 메로나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여성 빈곤율. 일본하고 똑같이 가. 일본도 지금 여성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버블이 깨지면서부터 현실화를 못 해가지고. 그 일본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멀라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라포 세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라포 세대. 일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이제 버블 경제를 젊을 때 경험한 일본 나이 기준 한 38세부터 45세 사이 여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이 뭐냐면 그때 이제 버블 경제가 있던 시절에 뭐냐면 그 여자들이 콧대가 엄청 높았어요. 키 크고 직업 좋고 돈 많은 게 아니면 남자를 보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젊었을 때 그 시기를 경험했는데 자기도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의 경제가 없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여자들은 자기가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안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는 극도로 가난해지고 나이까지 차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살아갈 능력도 없고 뭐 보험도 없고요. 만나는 사람도 없는 거야. 일본에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아라포 세대. 근데 한국판 아라포 세대가 탈퇴할 겁니다. 5년 뒤면. 완전히 탄생할 겁니다. 지금도 탄생 나오려고 하고 있어, 지금. 뭐 지금 아직 있잖아요. 지금 아직 2021년 됐어도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성별로 보자면 남자는 현실적이고 남자는 원래부터 책임감이 강한 동물이고 태생적으로 여자들은 감성적인 동물이란 말이야.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감성이 잘 낚이잖아요, 여자들 보면. 그래서 현실 판단을 못 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각자 소생이 되면 현실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 소생 스스로 내먹고 살 걸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남자들은 애초에 결혼할 때도 예상했지. 결혼 못하게 됐을 때 내 살아갈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살아가잖아. 여자들은 어떻게 내 데려갈 사람 있겠지라고 이렇게 약간 좀, 어, 희망고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안 데려가잖아. 아니, 남자가 작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 마음먹으면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형 되지도 않잖아. 거기다 지금 한국 여성들이 위협하는 게 딱 하나 더 있어. 뭐냐 하면 국제결혼, 국제결혼. 국제결혼도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인 커플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한인 커플이 뭐냐 하면 한국 남자, 일본 여자예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 여자들이 작정하고 한국 남자 만나겠다고 넘어오면 어떡할까요? 지금 일본 여자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끼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막 아파트 있어야 되고 뭐 남자가 월급을 벌어야 되고 예전에도 일본 여자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야. 지금은 현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 이제 깡통 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남자가 한국 남자 결혼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자가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입지가 어떻게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한국 여자도 그럼 외국 남자 만나면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유학 가서 만나려고? 그렇다면 책임감 비율이 남자에서 여자가 아닌 남자 여자 동등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군요. 이에 선설되면서 새해를 다진다는 것이 여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자는 마인드라. 그러니까 그 썰 중에 예전에 남자가 600원 벌어야 한다. 그때 페트풍이 날렸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때 완전 그때 사람들 댓글로 다구리 받았는데 그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직도 남자가 돈 많이 벌어내고 그런 남자들이 자신을 책임져 줄 거라고 당연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거에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음. 근데 바보입니까? 600 버는 사람이 바보예요? 월 1억 그러니까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미쳤다고? 애초에 연봉 1억 그러니까 그 20, 30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연봉 1억을 번다는 자체가 여러분 백분위로 따지면 한 5% 안에 들거든요. 한 3%입니다. 전체 남자들 중에 3% 정도 3%. 애초에 여러분들 20, 30대에서 직장인들은 없어요. 600 버는 사람. 직장인들은 없다니까. 대기업도 없어요. 600을 벌려면 최소 뭐 부장이나 이문까지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가려면 회사에서 못해도 짬밥 한 20년 이상 뭐가 되잖아요. 근데 20, 30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 여러분. 공무원 아예 없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도 없어.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 그럼 뭐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 전문직이거나. 애초에 사업하는 전문직이 전체 100분이 따져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잖아. 사업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하더라도 뭐 대기업 로펌 같은 데 들어가야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많은 청년들 중에 그 사람들 비중이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런 사람도 만나겠냐는 거죠.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그나마 정말 이쁘거나 정말 이쁘고 몸매가 좋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겠는데 뭐 그 두 가지가 안 받쳐주면 그 사람들이 왜 뭐하러 뭐가 아쉬워서 그분들을 만나나요? 그분들보다 더 이쁘고 더 성격 좋고 착한 여자, 참한 여자들 만나겠죠.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몸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실을 빨리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이런 말 들으면 좀 여자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프거나 좀 너무 잔인한 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을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남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각자 도생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자들은 혼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혼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자금적인 준비와 직업적인 준비와 어떤 여러 가지 보험을 장치를 걸어놨냐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걸어놓은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성 빈곤율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것까지는 아직 닿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야 돼.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이미 그런 전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전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4년 뒤면 이게 완전히 널리 퍼지겠죠. 이게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뉴스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떠나서 내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놔야 돼.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자라고 밥 삼시세끼 안 먹어요? 밥 안 먹습니까? 전기 안 써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이미 여러 가지 현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어요. 진짜로. 여성 정책이 많다고 해서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 여성 정책이 많다 한들 본질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거를? 본질적인 거 해결 안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준다니까. 본질적인 거 어떻게 해결해 준대요? 뭐 여성 뭐 독신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도 미쳤습니까 그거를? 뭐 다른 뭐 땅 주인들 남아 도나요? 세금이 남아 돕니까? 막상 정책이 많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해야 되고 사야 되는 정책이 뭐가 있는데요? 정말 도움되고 정말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을 뭐 정책 많은 것 같죠? 진짜 많은 것 같죠? 실제 여자분들 물어봐요. 진짜 피해야 되고 사야 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없어요. 없어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함정이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남자 입장에 생각하니까 이걸 잘 몰라서 하는데 여자분들 뭐 지금 뭐 여성 정책 많이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거 없어요. 혜택 보는 게 있다면 몇 개를 뽑자면 저 여자 경찰 공무원 많이 뽑는 거 굳이 뽑자면 여성 할당제 요거. 근데 모든 여자분들이 여성 할당제나 뭐 여자 공무원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치는 거 아니고요. 대다수는 그런 혜택을 구경도 못 한다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관심도 없어요, 애초에. 여러분, 뉴스 나와도 애초에 저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 봐야 돼. 현실적으로. 현실이 정말 지금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팍팍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특히 이게 팍팍하다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오히려 팍팍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여자분들이. 뒷돈이 하나 제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공장들 다 문 닫았고 사무실도 지금 폐업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잘린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직업을 보면 남자분은 대부분 사무실보다 현장직이 더 많아요. 현장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가 더 많단 말이야. 비율을 따지면.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몰려 사무실에 몰려 있어요. 사무직에. 노동 강도가 약간 사무실에 몰려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매너나 사태가 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무실이 문을 닫았잖아. 사무실 일을 일을 안 하니까 그 뭐 직원 월급이나 뭐 세금이 나갈 거 많잖아. 유지비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자를 수밖에. 아니면 뭐 폐업 신고하는 수밖에. 이 매너나 사태가 만들어진 현상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공장 하면 뭐 만 노동자 잘린다고 하지. 이게 잘린 것도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밀려님, 차이가 뭐가 있냐 보세요. 남자야 뭐 직장 잘린다 쳐요. 잘리면 공장 간다거나 아니면 노가다 뛴다거나 택배 상하차 한다거나 좀 몸 상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 하면 돼. 근데 여자들은 그 선택할 수 있냐고요. 힘쓰는 거 안 해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냐고. 택배 같은 거 하면 여자분들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노가다 일단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산직도 검사자 아니면 못해요. 오퍼레이터 못합니다. 안 받아줘요.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남자야 뭐 자존심이든 찬밥도 안 가리고 뭐 한다 한다 하면 좀 더러운 일이라도 마다하고 할 수 있잖아요. 더러운 일을 하더라도. 반면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은 아니잖아.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팍 줄어들잖아. 이게 차이가 크다니까요. 남자야 뭐 잘리면 에이, 노가다 뭐 인용질을 몇 번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 만약에 사무실에다가 사무실에서 만약에 음 잘려버리면 뭐 마땅히 답이 없어요. 이게 그 비슷한 직종을 가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공백기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살기 팍팍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저는 오히려 마음을 좀 단디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변의 일들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내 할 것만 노력하자 이런 게를 바꾸는 게 맞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변 일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너무 굉장히 심해. 굉장히 심해. 그건 과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잘 쓰면 내가 나 어떻게 먹고 산다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노력하면 주변 모든 걸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를? 김놀이 안 그래요?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조금만 노력해도 안 돼. 피똥 싸듯이 노력해도 바꿀까 말까 해. 무슨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 이게. 정말 인생 걸고 바꿔야 돼. 바꿀 거면. 근데 걸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 것만 바꾸면 돼, 내 것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면 돼. 왜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거 알아야 돼, 우리 몰라요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능력치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돼, 한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 되지, 되돌릴 수 없는 거, 뒤집을 수 없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나이가 서른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치와 어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게 서른입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내가 안간힘을 쓰더라도 이 전체 틀, 현실이라는 거는 뒤집을 수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서른. 그걸 모르면 아직 나이가 못하는 거고. 이 긍정도 있잖아요. 긍정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이 나쁜 건 아닌데요. 긍정도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을 해서 긍정을 해야 돼.
현실에 기반해가지고. 현실을 알고 나서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지.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데 긍정을 찾는다. 그럼 현실 구분 못하는 거죠. 사태 파악 못하는 거지. 어, 그래서 각자 도생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어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일본도 각자 도생을 했어요, 여러분. 먼저. 일본도 지금 보면 뭐 프리터죠. 어, 아니면 뭐 초식남. 이 각자 도생 아닙니까? 내 혼자만 어떻게 신경 쓰고 살려고. 왜냐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면 못 사니까. 일본이 먼저 이걸 먼저 시작했었어요. 각자 도생을. 훨씬 먼저. 보통 우리가 일본의 경제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건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좋은 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게 될 거예요. 아무튼 멀라이언님 그 질문하신 거 뭐 답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땅을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피부로 맞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막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각자 도생의 조짐이 사회 곳곳에 이미 전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들 주변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몰라요님. 제 말이 뻥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이 되는지. 저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을 인정, 대부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대부분. 통계로도 얘기하고 있고. 자, 아무튼 좋은 질문거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